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문제, 난방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준비한 든든한 난방비 지원 정책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혜택들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중 하나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가 해당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계신 경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계신 경우, 그리고 임산부가 계신 경우입니다. 또한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가 계신 가구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특정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온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추위나 여름철 무더위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계절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하절기 냉방비 지원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되어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는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많을 수 있고 또 다른 가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클 수 있잖아요. 이제는 각 가정의 실정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7월에 받은 바우처를 여름에 다 써도 되고 아껴뒀다가 겨울에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용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동 차감 방식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매달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에너지 바우처 할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아주 편리하죠.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매 방식입니다. 이는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유용합니다. 연탄이나 LPG, 등유 같은 연료를 직접 구매할 때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처는 미리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가능하니까 구매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기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본요금 할인인데 매월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용량 할인으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추가 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냉방이나 난방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이런 계절별 할인까지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하고 혹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즉시 한전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새로 받았는데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깜빡했다거나 이사를 하면서 할인 혜택이 끊어진다거나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입니다. 이는 각 도시가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게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본요금의 30에서 50%, 사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가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시기이니만큼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계절별 추가 할인은 회사별로 정책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할인을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침일과 할인 적용 시기입니다.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할인이 적용되는데 검침일에 따라서 실제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후 첫 번째 고지서에서 할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두 번째 고지서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책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겨울철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실시합니다. 가구당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서울페이로 지급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가구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에너지 복지 사업을 통해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한파 경보가 발령될 때는 긴급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으로 연탄 사용 가구에게 직접 연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자체별 지원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파나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군청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을 할인해주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주거 환경 자체를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한 창문과 문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줍니다. 오래된 창호는 틈새로 바람이 새거나 단열 효과가 떨어져서 에너지 손실이 크거든요. 새 창호로 바꾸면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벽체 단열 보강 공사도 해줍니다. 벽에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단열재를 보강해서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구형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새 보일러로 바꾸면 같은 양의 연료로도 훨씬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선 공사를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에너지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난방비가 10만 원이었다면 7, 8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런 효과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한 번 공사를 받으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초에 받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현장 조사를 거쳐서 지원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신청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지원 사업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주민등록등본,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서 등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신청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신청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로 중복 신청 문제입니다. 일부 지원 사업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는 일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주소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사를 하신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혜택들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사 후에는 반드시 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전용 콜센터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사용법, 잔액 확인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입니다. 복지 관련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여기로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바로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 지자체의 콜센터입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은 정말 다양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할인, 각 지자체의 추가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여러 단계의 촘촘한 지원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비한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복지 정보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야말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